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업황에 대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 회원분들한테는 이제 회원방송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복습하는 다는 생각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부분에서 이제 추적을 해가면서 회원방송에서 회원분들한테는 자세한 내용들과 종목들도 정리를 해서 이제 반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죠. 2017년도에 이제 뭐 반도체랑 이제 헬스케어가 움직일 때 2차전지 소재도 움직였죠. 소재. 이거는 놓쳤어요. 자,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거의 바이오 위주로 움직인 거라서 이거는 뭐 다가갈 비중이 없었으니까 놓치겠다기보다는 일부러 안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2차전지 소재 섹터는 추적을 하다가 더 싸게 살려다가 어쩌다 2017년도에는 못 담아갔어요. 반도체는 이미 2016년도에 출발했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살 수가 없는 자리였고, 요거는 살 수가 있는 자리였는데 이제 못 담았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2017년도에 제가 이제 강하게 이제 계속 얘기를 했던 게 5G였죠. 자, 제 유튜브 영상 과거부터 보시면 다 이런 데이터들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 회원분들도 방송을 보고 계시니까 제가 뭐 여러 데다 이제 구라치고 거짓말하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8년도에는 폭락이 나온 다음에 이제 먼저 이제 이야기했던 게 이제 5G 계속 얘기해서 5G가 움직였죠. 5G가 움직이고 이제 모듈 섹터를 이야기했어요. 카메라 모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OLED. 뭐 힘스, 뭐 ICD. 뭐 요런 것들. 그리고 그러니까 테마군들 빼고 이제 큰 흐름에서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IT 섹터가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 다음에 이제 반도체까지 강하게 언급을 하고 움직임이 나왔죠. 그 다음에 지금은 또 뭐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예, 이제 2차전지가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 2차전지는 언제 이야기를 했죠? IT 섹터의 순환매는 자,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지 않은 섹터들이 움직이는 것들은 이제 테마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빼놓고 진짜 성장이 입혀진 섹터분들이 2019년도, 지금 2020년도 올해까지 얘네들이 이제 진짜 성장이 이어지고 2021년도까지 이어갈 애들이 있고 2020년도에 비중을 많이 줄여가야 될 섹터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코멘트를 이제 회원분들한테 계속 해드리고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 19년도에 이런 걸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2020년도가 진행이 되면서 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 다음이 뭐냐? 여기 이제 카테고리를 몇 개를 나눠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 해볼 거예요. 코로나 이슈가 만들어준 장기 바닥 섹터는 뭐냐? 항상 어떤 악재가 발생을 하면 단기 바닥이든 장기 바닥이든 만들어지는 섹터군이 존재합니다. 요런 흐름들을 이제 체크를 해서 회원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편입해가고 나중에 결과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경험을 계속 쌓아가는 거죠. 이런 흐름들을 체크하는 방법. 자, 리스크와 악재를 기회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약한 수익률인 일단은 100% 수익부터 경험치를 늘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수익의 경험들이 충분히 쌓여지면 자, 200%, 뭐 500% 이런 수익률들이 만들어진 종목들이 하나둘 쌓여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장기적인 스탠스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경험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어때요? 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주도 섹터를 이렇게 다 이제 골고루 가져가면서 순환매를 내 계좌 내에서 돌리기 위해서는 요런 소외되는 구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쌩까야 5G 같은 걸 이때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반도체 다 올라갔으면 어떻게 됐어요? 2018년도에 반도체는 70% 폭락이 나왔고요. 헬스케어는 90% 폭락이 나왔어요. 자, 5G는 이때 폭락이 없이 움직인 게 없으니까 폭락이 없는 거예요.
밸류가 무겁게 뭐 부담스러운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움직이고, 반도체 같은 경우나 헬스케어, 주도 섹터가 무너질 때는 자, 성장 섹터는 이렇게 무너진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뭐 2차전지 이거는 뭐 한 50%에서 대충 고점에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2차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해볼 거예요. IT 순환매를 기억하세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을 거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악재가 만들어주는 바닥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악재 요인이 발생을 하면 시장이 전부 빠지죠. 그러면 이렇게 빠질 때는 업황이 꺼지는 섹터가 만들어지면서 주도 섹터가 꺼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하락이 좀 깊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주도 섹터가 꺼질 때 다른 애들도 들 빠지는 게 아니고 전체가 빠지다 보니까 함께 빠지는 애들 중에 요거의 바통을 이어받을 자, 순환매 흐름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게 그냥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진짜로 숫자가 입혀지면서 기업이 성장을 하는 흐름들이 나오는 섹터분들을 찾아내는 습관을 들이고 공부를 해야 돼요. 자, 5G부터 이 순환매를 다 잡았어요. 여기에 대한 대응을 100%의 대응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30%, 50% 요런 대응 구간들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면 그런 수익들을 이제 쌓아가면서 자금은 조금씩 이제 성장을 해나가는 거죠. 자,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으로 갖고 나는데 5G 여러 개를 샀죠. 여러 개를 산 종목 중에 요런 게 하나 나오는 거예요. 뭐 유비코스, 홀딩스, 오이솔루션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이 나오는 거예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자, 요런 수익을 많이 챙겨가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이 쌓여가면 자, 챙겨가는 수익률의 정도치도 점점 늘어납니다. 이때는 뭐가 있었을까요? 자, 2017년도 뭐 6월부터 9월까지 자, 북한 전쟁 이슈가 있은 다음에 요때 이제 이 이슈가 있을 때 움직인 게 바이오였어요. 근데 이때 소외가 되면서 우리는 요걸 다 막았죠. 자, 5G를 다 막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이오가 움직일 때 철저히 소외되다가 바이오가 꺼지는 흐름이 나오고 뭐하고 하면서 5G가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자,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자, 이것도 이제 우리는 2017년도부터 잡았어요. 언제부터 움직일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업황이라든가 성장 흐름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면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바닥이라는 건 알 수는 없지만 지나고 나야 보이는 거예요. 바닥이라는 거는. 근데 바닥이라는 게 잡히면 왜 잡힐까요? 팔 사람이 더 이상 없으니까 잡히는 거예요. 미중 무역 분쟁 흐름이 진행했던 2018년도 6월에서 10월 달에 바닥이 잡혔습니다. 자, OLED 같은 경우는 자, 2018년도 10월, 12월 달에 바닥이 잡혔죠. 미중 무역 분쟁 리스크가 불거지는 구간에. 그리고 한국은 10월 달까지 폭락이 나왔는데 2018년도에 자, 반도체 같은 미국 증시는 폭락이 안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빠지는데 미국은 안 빠졌단 말이에요. 12월 달에 미국 증시 폭락이 나고 우리나라는 덜 빠졌죠. 자, 그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움직인 게 이제 반도체다. 자, 우리가 이제 다 담았던 종목들이고 갖고 있었던 수익 스토리에서 다 영상으로 제작을 했던 그런 종목들이에요. 자, 요런 구간에 다 담았단 말이에요. 담았던 구간을 이제 뭐 동그라미 쳐보면 요런 구간에 다 담았어요. 뭐 ICD 같은 경우도 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담고, 뭐 GST는 요때 못 사서 여기에서 이렇게 담고. 자, 이 담았던 구간들을 보면 어때요? 전부 다 악재가 있고 리스크가 있던 구간들이에요. 자, 포트를 정비하고 뭐하고 할 때는 이렇게 악재가 있고 리스크가 있고 한 구간에 본격적으로 포트 정비를 진행을 해가는 거예요. 이 다음 순번은 뭘까요, 그리고? 5G, 카메라 모듈, OLED, 반도체가 움직인 다음에 다음 순번은 뭐였을까요? 자, 2차전지. 제 방송을 계속 보고 계시는 회원분들은 요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반도체가 2019년도에 뭐 일본 수출 규제부터 해서 막 악재 요인이 엄청 나오면서 그때 이제 비중을 계속 늘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수익을 챙겨가는 거죠. 수익을 챙겨가면서 자, 2차전지 쪽으로 뭐라 그랬어요? 이때 뭐 ESS 화재가
뭐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 망한다. 중국 전기차 회사 중에 3위 업체가 망했다. ESS 또 화재가 났다. 이 화재가 배터리 기업들이 아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또 조사를 해가지고 LG화학이 뭐 여기에서 뭐 뭘 하기로 했다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보도가 되면서 투심을 흔드니까 이때 2차전지 섹터들이 이제 바닥을 잡아주고 지금 이제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먼저 움직인 종목을 하나 갖고 있었죠. 명성 TNS. 요 움직임을 딱 볼 때, 움직일지, 전체적으로 움직일지를 이제 보자. 움직인 다음에 이제 코로나라는 리스크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폭락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반등이 들어올 때 뭐가 지금 제일 강해요? 2차전지가 제일 강하단 말이에요. 2차전지 섹터가 제일 강해요. 테슬라가 무슨 뭐 19%가 뭐 상승을 했니 하면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데 이 테슬라가 이거 19% 상승해서 2차전지 섹터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움직이기로 했었는데 이런 걸 그냥 붙여갖고 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이유를 찾는 거죠. 2차전지 장비 부품 스타트가 이제 장비 부품 섹터에서 이제 스타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명성 TNS가 먼저 파동에 나왔고 2차전지 섹터는 자, 밸류가 지금 체크되는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에요. 밸류가 지금 보여지질 않기 때문에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거는 2차전지 섹터는 이제 먼저 뭐 순환매가 이 안에서 이제 돌겠지만 굉장히 장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군이고 새로운 기업들도 계속 나올 거고 계속 상장을 할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추적해가면서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섹터군이라는 거죠. 그 안에서 IT 섹터의 순환매 흐름을 보면 어때요? 우리가 샀던 자리들을 다 기억해보면 잘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투자 잘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은 아직 수익이 크게 폭발하는 구간들이 안 와서 계좌 수익률이 그렇게 크게 점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수가 2018년도부터 크게 무너졌었기 때문에 크게 수익률이 쌓일 구간들이 지금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19년도에 이렇게 있다가 살짝 머리를 드는 흐름들이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위치한 구간이 여기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쭉 뻗어가는 구간이 나오면 수익률이 폭발하는 구간들이 나올 거예요. 요런 흐름들을 만들어가기 전에 자, 요런 구간에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준비가 돼야 이 상승을 만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2017년도에 자, 상승장이 진행이 되면서 지수가 많이 올랐어요. 자, 2015년도 하락에 준비를 안 해놓은 사람들은 이 수익을 많이 못 냈단 말이에요. 거의 다 2018년도에 반납했겠죠. 왜? 2015년도부터 주도 섹터가 잡혔으니까 2016년도에 반도체 등등 해가지고 주도 섹터가 잡혔으니까 얘네 안 갖고 있으면 2017년도에는 수익을 크게 내기가 어려운 구간이었던 거죠. 지금 우리는 어때요? 2018년도, 19년도 이런 조정 구간들을 다 거쳤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여기서 상승장으로 진행이 되면 계좌는 폭발하는 구간이 오는 거예요. 왜? 이런 준비들을 잘 해놨으니까. 이슈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포트폴리오 준비가 아예 돼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저희도 이제 상승장이 또 와도 작은 수익이나 뭐 만들어가면서 하는 거지 진짜 큰 수익들은 못 만들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죠.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뭐냐? 야, 2차전지까지 얘기했어. 그래. 나도 그 니꺼 영상을 봤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 그러면 이제 지금은 뭔데? 지금 뭐 사야 돼? 계속 있다는 거죠. 시장이 전체적인 버블 구간을 왔을 때는 살 자리가 별로 안 보이는데 지금처럼 이제 뭐 눌리고 하면 계속 담아갈 섹터, 저평가 섹터들이 시장에 널려있게 되는 거예요. 사서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가 요 종목도 명성 TNS 같은 종목도 사서 담아서 기다린 자리가 요런 자리란 말이에요. 자, MC넥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200% 수익 중인데 뭐 요런데 사서 기다린 거 여기서 산 사람이 이제 한 100% 수익 중이겠죠. 한 100%가 아니라 한 70% 수익 중이겠죠. 2만원 밑에서 산 분들은 뭐 7, 80%. 자,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도 요런 자리에서 산 거란 말이에요. 다 ICD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샀어요. GST 같은 경우도 요런 데에서 샀고. 이런 높은 자리에서는 절대 안 사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낮은 자리, 주가가 출발하기 전에 살 수 있으려면 어때요? 철저하게 소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없으면 이런 소외감들을 견딘다는 게 쉽지 않아요. 테마가 움직이면 테마만 움직이니까 전부 그것만 따라다니고, 시장이 빠질 때 올라가는 종목 있으면 전부 그것만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런 테마에다 돈 다 묶어놓고 이런 것들을 날려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애들이 진짜 성장하는 기업들이잖아요. 2차 전지 섹터는 뭐 이제 눌림이 한번 나오면 이제 뭐 또 좀 담아갈 구간들이 오겠지만, 뭐 눌림이 안 나오면 가진 자 영역이 되는 거예요. 또 반도체처럼. 지금부터는 안 움직이는 게 뭔데 그러면? 딱 보면 우리는 이제 2차 전지 섹터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이제 막 얘기하고 뭐하고 할 때부터 헬스케어 섹터를 모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모아갈 거예요. 이제 지금은 이제 비중이 어느 정도 차있기 때문에 이제 추려가지고 이제 뭐 더 담을 종목들 보여지면 하나도 여유가 되는 때마다 담아가는 거고, 이미 준비는 끝났으니까 이제 출발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코로나 악재가 만들어줄 바닥 섹터는 헬스케어가 아닐까. HLB가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뭐하고 할 때 이 단기간에는 바이오가 좀 반등이 강하게 나왔어요. 이제 19년도 뭐 9월 10월 뭐 요 구간에 이제 바이오가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다른 애들이 좀 쉬어가고 뭐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여기서 막 미칠라 그러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HLB 11만원 이하 구간으로 내려오면 이때부터 헬스케어 섹터를 담는데 HLB를 사겠다는 게 아니다. 지금 요 밑에 있는 애들, 바이오에서는 무슨 시총이 작은 애들, 그리고 바이오는 5% 비중 정도만, 나머지는 이제 의료장비 제약주 위주로 이제 채워갈 거다. 밸류 체크가 가능한 기업들을 채워갈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된다. HLB가 11만원 깨지는 구간부터 헬스케어 섹터 담아가고 있어요. 이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어때요? 자, 이때 저점보다 저점이 내려왔죠. 그쵸? 어느 정도 이제 악성 매물이 좀 털리는 구간들이 보이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지금 뭐 올라가서 그냥 조정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많이 가기가 어려운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먹을 때 많이 먹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어떻게 감안을 하고 준비를 하느냐. 자, 헬스케어 섹터 이제 비중 정리 같은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거는 이제 지금 움직일 거라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2020년도 하반기를 위한 준비다. 반도체 올라가고 뭐 이것저것 다 올라가고 나면 하반기에는 다른 애들이 움직일 건데, 그러면 2020년 하반기에 담으면 되지. 지금 1월인데 왜 하반기에 있는 걸 지금 담냐? 하반기 움직일 것 같은 걸. 하반기에 딱 출발하려는 법이 없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담아가는 거죠. 더 먼저 일찍 움직이면 비중을 또 한번 줄였다가 또 늘려가는 포지션을 보는 거고, 만약에 계속 안 움직이고 바닥을 기고, 만약에 바닥 근방에서, 바닥이라는 거는 지나고 나서 보여지는 거니까, 제가 이거는 이제 멘트가 실수를 한 것 같으니까, 저는 이제 지금이 바닥 근방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움직여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못 움직여주면 오히려 더 사면 되니까, 다른 데서 수익 챙겨서 비중을 더 늘리면 되니까, 저는 이제 헬스케어 섹터를 이제 30% 이상을 채워도 되는데, 요까지 운이 좋으면 채워지는 거고, 아니면 요 비중까지 안 채워지는 거죠. 반도체도 30% 비중까지 채워도 된다 했지만, 우리가 실상 채운 거는 15%에서 한 20%밖에 못 채웠어요. 반도체 담을 때. 왜 그럴까요? 계속 좋은 자리를 담기 위해서 기다려서 담고 하다 보니까 내 눈에 맞는 위치까지 내려와 주지 않는 종목들은 못 담은 거죠. 그러니까 헬스케어 섹터도 마찬가지 관점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채워가는데 운이 좋으면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거고, 운이 없으면 이만큼 담지 못하는 거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5% 정도만, 내 자산 비중이 한 5% 정도만 담아가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버리는 비중이다. 버리는 비중이라는 게 뭐냐? 자, 리스크를 감안하고 투기적인 테마 비중을 할당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이오 같은 거 움직이면 300% 1000%씩 가니까 리턴이 크게 나오는 섹터군이다 보니까 움직이면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뭐 임상 실패라든가 무슨 뭐 해가지고 50% 70% 이렇게 빠지는 것들은 또 혹시나 뭐 상장 폐지 뭐 이런 이슈가 붙는 것들까지도 감안을 하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의 경험을 해봤잖아요. 뭐 인보사, 코롱티 슈전 같은 거 뭐 작살나는 거 경험해봤으니까. 근데 또
100% 이상 수익도 이제 초기 회원분들은 경험을 해봤죠. 그리고 뭐 메주온 같은 거 지나고 나니까 야 1000%씩 올라가 있는 종목도 구경을 해봤단 말이에요. 이제 요런 수익들을 진짜 챙겨갈 수 있으려면 어때요? 계속 봐야죠. 여기에 대해서 편입하는 기준이라는가 요런 부분들은 스스로 관점 차이가 되게 커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을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은 일단 시총 5천억 이하짜리를 많이 보고 있어요. 이하짜리. 그리고 카테고리가 보면 그거는 제가 이제 노코멘트 하고,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비중을 할당을 미리 해놓고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유리하다. 수익도 이제 좀 공격적으로 해서 크게 챙겨갈 수가 있고, 수익이 나게 되면 리스크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비중을 할당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제약 섹터는 이제 밸류 위주로 봐야 되는데, 제약 기업들도 밸류 위주로 보면 살 종목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파이프라인이 보통 이제 뭐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얼마인지를 몰라요.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얼마인지를 분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이오나 마찬가지인 제약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제외로 쳐놓고 밸류 체크를 우선해서 체크가 될 수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의료 장비 섹터는 4차 산업과도 이제 연기입니다. 빅데이터, 그리고 뭐 솔루션, 뭐 이런 것들 제공하는 회사들도 있고, 뭐 솔루션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들도 있고, 의료 장비나 기기를 만들어서 뭐 병원에 갖다 팔고 뭐 하는 회사들도 있겠죠. 또 로봇이랑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4차 산업이랑도 엮여있는 섹터군이기 때문에 테마도 붙을 수 있고 밸류도 매력적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성장이 크게 보여지는 종목들도 많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져서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탑픽은 의료장비 쪽으로 보고 있고요. 제약주들 중에서는 그냥 골고루 돌려보다가, 좋은 자리 보여지면, 밸류 부담이 없는 구간 나오면 하나, 둘씩 담아가는 거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섞어서 수익이 날 때마다 그 수익을 덜어서 비중을 제한해서 운영하는, 그런 정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임상 3상이 줄줄이 실패하면서 말도 못하죠. 뭐 HLB 먼저 이거 이제 실패했다 하다가 나중에 다시 성공했다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간 요거 문제 생겼고, 코오롱 티슈진 작살났고, 헬릭스미스 작살났고, 강스텐 바이오텍 작살났고, 또 보니까 한올바이오파마 임상 성공했다고 했다가 나중에 뻥이다 그러면서 이것도 임상 실패라 그러고. 자, 임상 3상에서 줄줄이, 맞다, 젠백스도 실패라 그러고. 줄줄이 이게 실패 이야기들이 엄청 이렇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엄청난 폭락이 와가지고, 밸류 매력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바이오 쪽도 밸류가 매력적이다 어쩌다, 이 밸류를 체크를 할 수 없으니까 그걸 볼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더 이상 많이 팔 사람들이 없는 구간 아니냐, 라는 부분들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많이 빠지면서, 바이오가 많이 빠지면서 헬스케어 섹터를 전체적으로 끌고 내려와서 제약 의료 장비 섹터는 나쁘지 않았는데 밸류 매력이 생겨버렸어요. 앞으로의 10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제약 의료 장비 섹터는 지금이 10년 바닥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섹터군들은 이제 리스크도 크게 많이 없습니다. 업황도 크게 안 타서 반도체나 이런 거랑은 또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꾸준히 성장을 하고, 또 이제 중간에 이익이 확 쪼그라들고 이런 모습들도 잘 나오지 않는 섹터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밸류 매력이 생긴 구간들은 어떻게 보면 한 7, 8년 만에 이제 처음 오는 기회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종목들도 요쪽에서도 잘 찾아보면 진짜 장기적으로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고성장 기업들이 많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기조에는 보통 보면 이제 성장주 섹터에서 순환매가 진행이 되는데, IT 섹터 순환매는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끝물. 상승이 끝나간다는 게 아닙니다. 상승이 끝나간다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이제 잡아갈 수 있는 기회가 끝나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차 전지까지 움직여버리면 바닥권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이제 끝나가는 거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권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닥권이 아니냐. 자, 비중이 이제 30%까지 열어놓고 기회 올 때마다 하나둘 담아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비중이 한 15%에서 20% 정도 채워져 있어요. 이 정도 이제 채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하반기를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IT 섹터에서 수익을 내서 자, 하반기에는 자, 헬스케어 섹터로 또 수익을 내보자. 그리고 만약에 금리가 하반기에 인상하는 흐름이 만약에 미국에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산업재 섹터로 빠르게 돌을 거예요. 주도 섹터가 바뀌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금리가 뭐 인상하는 뭐 요런 기조로 가게 되면 올라가도 언젠가 조정이 진행이 되고 거기서 다시 움직일 때는 산업재 섹터가 크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밸류 매력이 있는 가치주 섹터도 차곡차곡 모아가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업황 스탠스는 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런 것들을 잡아낸 게 이건 이제 운이 좋은 거죠. 요거만 다 잡은 게 아니고 카메라 이거 5G를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동차라든가 뭐 여러 개를 같이 했다 요거 하나를 갖고 가는 거예요. 요런 쪽들은 아직 뭐 움직임이 안 나온 거고 요런 게 움직임이 나온 거고. 자, 카메라 모드 OLED 담아가면서도 자, 중국 소비주들도 담았어요. 여기에서 뭐 수익 나고 크게 나고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가치주들이랑 같이 담았는데 이제 반도체 섹터가 같이 튄 거고. 자, 이런 다음 순번들을 볼 때 가치주 섹터는 그냥 계속 모아가는 거예요. 밸류 매력이 있으니까 이게 안 움직여도 계속 담아가면 언젠간 움직여주는 거고 업황에 따른 이런 흐름들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런 순환묘연에서 이제 바닥권 이렇게 좋은 구간에서 잡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런 자리에 사고 싶잖아요. 이미 지났는데 어떻게 이런 자리에 사? 이제 못 사잖아. 그럼 지금 이런 자리에 있는 애들을 살라 그러면 어때요? 주가가 움직이는 거 얘네들만 움직이는데 주가가 움직일 때는 이 IT 섹터들만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요걸 빼고 사야 된단 말이야. 지금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섹터들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얘네들이 움직일 때 소외돼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섹터를 바닥에서 들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외감이라는 걸 억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포트폴리오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뭐 이제 뭐 매도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죠. 눌리면 또 사야 될 구간이니까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밸류 매력이 아직 남아있으면. IT 섹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 뭐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한 것 같으니까.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갖고 담아가기 부담스러운 종목들이 많이 있는 거고 담아갈 수 있는 종목들도 보여주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에 포트폴리오가 준비가 끝났으니까 이쪽은 이제 비중을 막 늘려간다기보다 이제 비중을 계속 이쪽만 늘려가면 어떻게 돼요? IT에 몰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분들은 IT 몰빵을 이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다른 쪽으로 비중을 분산을 하는 거예요.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안 돼 있는 분들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일반 시청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제, 얘네들을 배제하고 담아가야, 나중에, 지금 얘네들 보여지는, 그 바닥 구간에 편입했던 요런 구간에 편입하려면 어때요? 지금 아무도 관심 없는 거, 악지원이 막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다음에 걔네들이 움직일 때 얘네들이 또 살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다양하게 운영을 하는 게 좋고 그래야 기회를 많이 잡아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내가 그 큰 흐름에 대한 부분에서 항상 맞추려고 하다기보다 그냥 이렇게 투자를 해나가다 보면 마저 들어가는 거예요. 해나가다 보니까 요런 자리에 요런 거 사게 되고 자 요런 자리에 뭐 카메라 모드 이런 거 사게 되고 OLED 이런 거 사게 되고 자 반도체 이런 거 담아가게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야 출발하기 직전에 사야지. 이게 무슨 신도 아니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맞출 수 있다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좋은 기회들을
일반 투자자들은 다 놓치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IT 섹터의 순환매, 요런 흐름들을 보면서 밸류 체크를 해서 이제 조정이 들어올 때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IT 섹터 다음에는 헬스케어가 아닐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섹터군이 요 두 개밖에 보이질 않으니까 진짜 실적이 찍혀가고 이익이 늘어나고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섹터가 우리나라에는 IT, 헬스케어밖에 보이진 않으니까 지금은 금리가 낮은 구간이고 유동성이 풍부한 구간이기 때문에 어때요? 성장 섹터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에다 비중을 한 7할 정도 할당을 하고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 흐름이 바뀌는 구간이 시작이 되고 전 세계가 이제 긴축 쪽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눈에 보여지면 요건 이제 버블에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때 되면 이제 현금과 이제 산업재 사이클을 준비를 하면 되겠죠. 제가 보고는 이제 업황 스탠스는 요 정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슈가 만들어줄 장기 바닥 섹터 지금 담아갈 수 있고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을 취하려면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지금 소외되는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